내 이름은 이지영, 올해 54살입니다. 지금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남은 이름은 계모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본 건 제가 30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덜컥 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전처가 사고로 죽었대.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자. 그 말 한마디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제 핏줄도 아니고 제 결정도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됐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결혼이란 건 나 혼자만의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5살 여자아이였고 이름은 서현이. 한참 말도 예쁘게 할 나이인데 눈동자가 너무 말라 있더군요. 밥을 줘도 안 먹고 옷을 입혀도 벗고 제 눈만 보면 숨으려 들던 아이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계속 미움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잠드는 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쩌면 나도 그 아이만큼이나 외로웠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모두 잃고 고모 손에서 자랐습니다. 정 많은 분이셨지만 너는 남의 집 귀한 자식이 아니야. 알아서 커야 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서현이에게만큼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는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마음 하나로 살림을 꾸려갔고 아이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처음엔 밥을 같이 먹는 게 전부였고 그 다음은 손을 잡고 동네를 걷는 것이었고 나중엔 제 무릎에서 잠드는 날도 생겼습니다. 서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엄마, 나 예뻐? 라고 묻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엄마라는 호칭에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 어떤 결혼식 반지도 신혼여행도 그 아이의 엄마라는 한마디만큼 값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한 편이라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바깥일로 바빴고 아이가 커갈수록 저와 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아이의 생일, 학예회, 발표회 늘 제가 함께 했고 그 아이의 앨범 속 사진은 거의 전부 제가 찍어준 것들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엔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내 진짜 엄마도 아니잖아. 그 말에 몇 날 며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진심이 아니라고. 17살이 되던 해, 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자신의 생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 없는 엄마. 목소리도 체온도 남지 않은 엄마. 근데 난 이상하게 진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진 않아. 서현이는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 모든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고 저는 그 아이를 키우느라 접었던 꿈.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엄마, 내 결혼식 부케는 엄마가 만들어줘야 해요. 서현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행복해서 매일 장미를 꺾을 때마다 그날을 상상했죠. 하지만 그 결혼식장에서 제 이름이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인사도 없이 한 여자가 아이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아이의 진짜 엄마라고 소개된 여자의 얼굴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일찍부터 꽃을 다듬었습니다. 서현이가 원했던 라넌큘러스와 프리지아를 섞어 은은한 향이 퍼지는 부케를 만들었죠. 엄마, 내 손에 가장 먼저 닿는 꽃은 엄마가 만든 거여야 해요. 그 말이 귀에 맴돌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꽃잎을 다듬었어요. 손끝은 다 갈라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날만큼은요. 예식장 입구. 하객들로 붐비는 그 복잡한 공간에서 저는 한켠에 서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야 하고 웃으며 달려올 줄 알았는데 서현이는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사회자의 목소리. 오늘 신부는 돌아가신 줄 알았던 생모와 함께 입장합니다. 뭐라고요? 순간 제 귀가 막히는 듯했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자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현이와 그 옆에 선 어떤 낯선 여자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낯이 익었지만 도무지 어디서 본 사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생모? 저는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걸까요? 결혼 행진곡이 울리는 동안 사람들은 감동받은 듯 박수를 쳤고 와, 세상에. 감동적이야 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모른 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신부 대기실 앞에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서현아, 엄마야. 하지만 문을 열던 아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옆에서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이 결혼식에 당신이 꼭 와야 했나?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부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부탁했잖니. 내 손의 첫 꽃은 엄마가 만든 거여야 한다고. 그 아이는 아무 말도 없이 부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멀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본 친척에게 하는 인사 같았어요. 엄마라고 부르지 않니?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친엄마에게 양보하고 싶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혼자 외진 자리에서 식판을 받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현이의 시부모는 저를 보며 속삭였죠. 저분이 계모래. 그래도 키워주셨다니 참 훌륭하긴 하네. 그래도 의붓딸이 친엄마를 더 찾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 말들이 하나하나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식판을 내려놓고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부케는 이미 지식여져 있었습니다. 그 꽃잎은 마치 제 마음 같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려진 저녁도 케이크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 서현이가 어릴 적 쓴 그림일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꽃을 만지는 천사예요. 그 문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림일기 속 엄마를 지워버린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간 서현이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감사 인사도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SNS에 진짜 엄마를 만나 행복하다는 글을 올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엄마는 제가 오랫동안 기억을 지우려 했던 남편의 바람 상대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
서현이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울며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던 제가 바보였죠. 저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다가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신혼이라 바빠서 그런 걸까? 부캐가 마음에 안 들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서현이를 마주쳤습니다.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고요. 엄마. 아, 여기서 뵙네요. 목소리는 굳었고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그 여자는 조용히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서현이도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전은 예전이고 잊어주세요. 잊으라고요? 저는 차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칠 뒤 서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 요즘 친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동안 몰랐던 게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또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친엄마니까. 그 아이도 혼란스러울 거야.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꽃가게를 지키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가게 앞 화분에 낙엽이 쌓여도 그저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 가을이 되었고 동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바자회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서현이가 있었습니다. 행사 사회자로 무대에 올라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쿠키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여자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정이 많은 분인지 제가 요즘 매일 느끼고 있어요. 하객들은 웃으며 박수쳤고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쿠키를 나눠주었습니다. 전 그 광경을 멀리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은 어느새 가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꽃을 자르던 가위 대신 밤마다 와인을 마시게 되었죠.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서현이 혼자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맞잖아요.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먼저 안 찾아왔어요? 제가요? 너는 그날부터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결혼식에서 너는 나를 모른 척했고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불렀어. 서현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땐 정신이 없었어요. 그건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의 선택이었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너한테 엄마라는 말 한마디 들으려고 몇 년을, 아니, 몇십 년을 살아왔어. 그런데 넌 나를 그냥 키워주신 분으로만 남겼어. 그날 이후 서현은 또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SNS엔 계속 엄마와의 하루, 엄마랑 쿠킹 클래스 같은 게시물이 올라왔고 그 댓글에는 효녀다, 감동이다 같은 말들이 달렸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제 손은 항상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현의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돈 어른이 칠순이라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였죠. 저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동네 지인이 우연히 봤다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서현은 그 여자를 두 손으로 부축하며 이렇게 말했더군요. 우리 엄마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했던 시간은
그 아이의 6살부터 20살까지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그 아이에겐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건가요? 눈발이 흩날리는 어느 오후.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정리를 하던 중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이지영 님 맞으시죠? 서현 신부님이 보낸 겁니다. 서현이 보냈다고요? 의아한 마음에 포장을 뜯자 그 안엔 작은 앨범 한 권과 직접 쓴 듯한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늦었죠? 이 말 정말 오랜 시간 망설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 엄마 버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키고 싶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편지의 다음 줄을 넘기지 못한 채 앨범을 먼저 펼쳤습니다. 사진은 죄다 어릴 적 모습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소풍 가던 날, 눈 오던 날 장갑을 끼워주던 장면, 제가 꽃다발을 들고 서현의 발표회를 찾았던 사진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 결혼식 당일의 사진 한 장. 제가 만든 부케를 가만히 바라보는 서현의 눈빛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슬픔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날 결혼식에서 친엄마와 입장한 건 그 여자가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엄마인 걸 누구보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마지막 얼굴을 남기고 싶었어요. 솔직히 결혼 전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고 당신이 날 어떻게 키웠는지 아는 척을 하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엄마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고마워요라고만 하고 냉정하게 대했어요. 그래야 그 여자는 내가 자기 사람이라고 믿을 테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의 진짜 속셈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너졌던 감정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날 밀어냈다고? 엄마. 그 사람 내 명의로 보험을 들고 있었어요. 내 월급 일부를 자동이체로 가져가고 있었고 결혼식 이후 시부모와도 연락을 하며 내 남편 사업 정보를 몰래 빼가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그 사람은 날 이용하고 있었어요. 서현의 편지는 그 여자의 음모를 알게 된 뒤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의로 SNS에 효녀 코스프레, 게시물 업로드, 시댁과의 관계 유지, 엄마, 주인공을 밀어내는 듯한 행동을 지속. 결국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 시댁과 법적 대응 계획 중.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우려면 제가 일부러 엄마를 등지는 척 해야 했어요. 엄마가 상처받은 거 알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거실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 시간들. 그건 다 서현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쓴 연극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서현이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이 모든 게 끝나면 제일 먼저 엄마 손 잡고 다시 입장할게요. 이번엔 세상이 다 보게끔. 그날은 서현의 시댁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 날이었습니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시댁은 해마다 대외 이미지용 행사를 열었고 이번엔 서현이 며느리 대표 자격으로 무대에 오르는 날이었죠.
생모는 행사장 구석에 당당히 자리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귀걸이도, 가방도 모두 명품. 얼핏 보면 성공한 어머니인 척 완벽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현은 무대에 올라 조용히 한 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드러내고 싶었던 진실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은행 명세서와 보험 계약서, 그리고 도청으로 녹음된 녹취록이 재생됐습니다. 걔는 몰라. 내가 그 집안 정보 좀 빼면 되지. 며느리 노릇도 잠깐이야. 그년 계모는 뭐라 하든 상관없어. 순간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 말. 바로 제가 결혼식장에서 엄마라 부른 여자가 한 말입니다. 서현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사람을 통해 제 가족, 제 남편, 제 시댁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믿음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꺼지고 다시 켜졌을 때 서현은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신 이분이 제가 평생 엄마라고 부를 단 한 사람입니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저였습니다. 전 뒤쪽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였죠. 서현이 달려와 제 손을 붙잡고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모두 앞에서 말할게요.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 당신 덕분이었어요. 관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졌고 몇몇 하객은 울고 있었습니다. 반면 생모는 경호원에게 퇴장당하며 끝까지 뭔가를 항변했지만 녹취와 자료가 모두 확보된 상태라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서현의 시댁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 시도와 관련된 고소 조치, 가족과의 신뢰를 저버린 인물과의 완전 절연, 그리고 계모 이지영 씨에 대한 깊은 감사. 언론에선 이 사건을 두고 계모의 헌신, 딸의 눈물 반전이라며 인터뷰 요청이 빗발쳤지만 저는 조용히 꽃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하나. 가게 앞에 이런 문구를 붙였죠. 이 꽃들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입니다. 엄마라 불러준 그 아이에게. 그리고 며칠 후 서현이 진짜 부케를 들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결혼식 해요. 이번엔 나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제 손을 끌고 작은 야외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서현의 남편, 시댁 어르신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서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두 사람입니다. 제 남편,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제 진짜 엄마. 자선 행사 이후 가게에는 매일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TV에서 봤어요. 계모님 맞으시죠?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꽃은 진짜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네요. 그 말들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제 인생도 꽃처럼 피었어요. 서현은 매주 주말마다 가게를 찾았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은 장미 꽂을까요? 오늘은 이 꽃 예쁘다. 엄마는 이게 잘 어울려요. 그렇게 우린 함께 꽃을 다듬고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서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기억나요? 한겨울에 비닐장갑 끼고 내 장갑 찾으러 뛰어오던 엄마. 그날 이후 엄마 손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했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또 쏟고 말았죠. 나는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 근데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지. 가을, 서현이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아니, 넌 나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저는 세상의 모든 바람 중 단 하나를 빌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엄마가 되기를. 아기의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서현은 점점 더 제게 의지했습니다. 태교를 꽃집에서 함께하고 배냇저고리를 직접 고르며 이건 엄마가 입혀줘야 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처음 그 아이를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작고 말라있던 눈동자, 공포로 얼어붙은 작은 손.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꼭 안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엄마가 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산 당일, 서현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아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엄마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단어도 엄마예요. 아기가 태어나던 날, 서현은 눈물로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의 눈물과 상처는 이 한마디를 위해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요. 시간이 흘러 서현과 남편은 근처로 이사왔고 주말이면 손주와 함께 저희 가게로 놀러 옵니다. 아이 손에 들린 작은 꽃 한 송이, 그 옆에서 환히 웃는 서현,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꽃을 다듬는 나. 이제야 저는 비로소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서현이 물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엄마 딸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피보다 깊은 인연도 있어. 너는 내 딸 맞아. 가슴으로 낳았잖니.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만 저는 살아오며 알게 됐습니다. 피보다 더 진한 건 함께한 시간이고, 피보다 더 깊은 건 지켜준 마음이라는 거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처음 잡던 날, 저는 결심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 딸이라 부르지 않아도 내가 이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고. 그 결심 하나로 살았고,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때로는 익힌 존재가 되어도 그 아이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는 제게 다시 돌아와 엄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수십 년을 기다렸던 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꽃을 만지는 이 손이 어느새 손주의 볼을 쓰다듬고 그 아이의 웃음은 어릴 적 서현이의 웃음과 너무 닮아 가끔은 눈물이 납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켜낸 시간도, 그 아이가 쌓은 용기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음도 이제는 조용히 따뜻하게 흐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혹시 가짜 가족이라 불리는 관계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건 피도 법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함께 울어준 사람, 함께 웃어준 사람이
곧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열며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하죠. 서현아, 엄마는 오늘도 너를 사랑해.